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5일 적중 예상 특강을 담당하는 해커스학원 이상길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점 더워지는데 여러분들 더워지기 전에 토익 강의 끝내셔야 되겠죠? 오늘 제가 알차게 강의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이 문제 풀기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토익 게시판에서 문제 다운받아서 한 9분 정도 재고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문제와 별도로 추가 포인트들 정리를 해놨으니까 야, 선생님은 문제를 저렇게 푸는구나. 나랑 어휘를 접근하는 방식, 문제풀이 방식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똑같이 따라하기, 모사하듯이 여러분들이 저랑 문제풀이 방식을 동기화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제일 처음에 볼 문제는 101번입니다. 토익 문제가 총 46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10개 정도는 지금처럼 해석 없이 빈칸 앞뒤만 보고 푸는 문제가 꼭 있단 말이에요. 101번은 사실 지문 전체를 다 해석해서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보기를 살짝 보세요. 품사가 쭉 달라져 있고 비어있는 자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exercise라고 동사 보이죠? 동사 뒤에 누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필요한데 앞에 빈칸 앞에 extreme이라는 형용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자리는 수험생 여러분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품사 두고 명사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선택지에 명사가 막 여러 개씩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뒤에 문제 보면 명사가 2개씩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때 해석을 통해서 답을 골라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시선 처리는 딱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까지만 보고 푸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A, B, C, D 단어 의미와 품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에 cautious, 신중하다라는 뜻이죠. 야, 그 사람은 있잖아. 행동 거지가 혹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 이때 쓰는 표현이고 B번은 부사, C번은 동사. 그리고 데이빗, 이 caution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주의나 경고란 뜻이고 동사로 주의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 부분만 보고 문제 풀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타동사 다음에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를 선택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답은 누가 정답? 데이빗 코션이 정답이 됩니다. 자, authorities. 자, 이 단어 최근에도 토익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게 단수로 쓰일 때와 복수로 쓰일 때 의미 차이가 좀 발생을 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authority. 이렇게 단수로 쓰이면 권한 혹은 권위. 야, 내 권위를 좀 지켜줘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권위 잘한 뜻도 있습니다. 그는 이 분야에 토익 분야에 아주 a leading authority 저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leading 최고의 권위자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복수형으로 쓰이면 관계 당국 어떤 정부 당국이나 관계 당국, 뭐 소방 당국, 보건 당국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당국이라는 뜻일 때는 복수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정부 당국, 관계 당국이 have advised A 다음에 투부정사가 보호로 온 거고요. consumers, 고객들이 exercise extreme blank. 이 exercise는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깅을 하거나 러닝을 하거나 뛰거나 달리거나 이런 운동이란 뜻이 아니고 동사로 사용이 되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운동하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뒤에 caution이란 단어와 함께 쓰이면 주의하다 정도로 번역을 하는데 이 엑서사이즈를 단순하게 운동하다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직 토익 공부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갈 길이 멀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exercise, 나는 운동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어가 함께 잘 쓰이는 유명한 콜로케이션, 말뭉치를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당국은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exercise extreme caution 매우 주의하라고 when working with products containing harmful chemicals 하면 자, 아주 유해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과 함께 작업을 할 때라고 해서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 되고 자, 여기 제가 추가 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거 exercise의 말뭉치 우리가 영어로는 연어, collo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그냥 단순하게 운동하다는 뜻 말고 어떤 단어들이랑 잘 어울리느냐 자, exercise authority 하면 권한을 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있잖아.
나의 소비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거야. 아니면 나는 보호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다. 그 다음에 지금 나왔죠. exercise caution, 주의를 기울이다란 뜻이고 이때 요거 use라는 표현을 쓰셔도 상관없고 요 표현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냐 하면 우리 가전제품에 배터리 있죠. 그럴 때 보면 아마 호기심 때문에 배터리 같은 거 분해할까 봐 제조사 측에서 이거 만약에 임의로 분해를 하게 되면 막 폭발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주의하세요. 다룰 때 이럴 때 그 배터리 같은 데 보면 exercise caution 이런 표현들이 붙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exercise judgment 판단력을 발휘하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다 exercise right. 그 다음에 exercise discretion 이 단어 좀 어렵죠? 재량이나 재량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잘못을 지었는데 그게 의도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몰라서. 그럴 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재량권으로 이렇게 뭐를 베풀어요? 아, 이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 때 재량권을 행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02번으로 갑니다. 요건 스타일이 좀 달라요. A, B, C, D가 모두 다 전치사로 깔렸고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A, B, C, D 뜻 볼게요. following 이 단어는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하고 난 후에라는 뜻으로 after 란 단어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이면 다음에 혹은 아래란 뜻이고요. 뭐 the following day 다음 날 혹은 the following passage 라고 해서 아래의 지문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under 보통 우리는 물리적으로 어디 아래라는 뜻으로 under the tree 이렇게 쓰이는데 토익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under의 의미는 누구의 지휘나 지배나 감독을 받는다라고 할 때 under the supervision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돼요. 하나 써볼게요. 잘나니까. 그래서 누구의 지휘나 지배를 받는다. among 이거는 셋 이상에서 뭐뭐 중에 사이에서고 behind는 뒤에란 뜻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단어가 하나 보이죠? With her latest novel. latest는 최신의라는 뜻입니다. 최신의 소설에서 이 사람이 was the blank finalist. 자, 최종 후보자들. for the esteemed. 자, 이러한 상이 있는데 이 esteemed라는 건 존경을 받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권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권위 있는 이 상에서 뭐가 되었다? 최종 후보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서 제일 적절한 거 답은 C번의 among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 following이라는 단어 전치사 형용사로 함께 쓰인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the following day는 다음 날, the following passage는 아래 지문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토익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맨날 나오지 않아요? refer to the following passage, refer to the following statement. 그래서 following이 형용사 전치사로 함께 쓰인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103번으로 갈게요.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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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이렇게 막 들어가면 사람들이 복잡해지죠. 막 이름도 막 복합관계 대명사, 뭐 복합관계 형용사 그래서 복잡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네 개가 이렇게 쫙 깔리면 사실 사람들은 보통 해석으로 풀어요. 그래서 의외로 오답이 좀 없어요. whenever, whoever, whomever, whatever 우리 의미 좀 볼까요?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 I take a test 내가 시험을 치를 때마다 whoever 누구든지 간에 whoever needs my help whoever is selected처럼 누구든지 간에 whomever 얘도 같은 뜻인데 얘는 주어의 역할 얘는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는 차이가 있지요.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라는 뜻이고 이거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의 summer 투어를 티켓을 구매한 사람이 해석을 해보세요. 누구든지 간에가 맞겠죠? will receive a download code. 다운로드 코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녀의 새로운 앨범에 라고 해서 답은 B번이 정답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내는 것보다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바로 누구냐? whoever랑 anyone이 같이 보일 때 제일 힘들어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문제 풀 때 whoever가 나오면 뭐로 바꿔놓으면 되게 편하냐면 anyone who로 바꿔놓으세요. 자, whoever는 뭐다? anyone who다. 그러니까 whoever랑 anyone은 해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whoever는 접속사로 문장 연결 기능이 있고요. anyone은 대명사라 그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whoever, anyone 같은 뜻이다. 그런데 이거 같이 보이면 해석해서 풀지 말아라. anyone who가 whoever이기 때문에 요거는 동사 개수로 갖다 푸는 건데 이렇게 넘어가긴 좀 너무 아쉬워서 제가 문제를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whoever, anyone 같은 뜻이다. whoever는 접속사, anyone은 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얘는 그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 거고 얘는 접속사라 동사가 2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보이면 해석하지 마십시오. 뭐만 확인하면 된다? 동사 개수. 뭐만? 동사 개수. 저는 이 문제 풀 때 해석 안 하고 보셔요. 여기 secures라고 동사 보이지요? 뒤에 will receive라고 동사 보이죠? 동사 몇 개 있습니까? 2개. 그럼 누구 자리? 접속사. 해석 아니에요. 답은 B번의 whoever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딩 컴피티션에서 the highest score, 최고의 점수를 얻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will receive, 받게 될 거야. One year membership to 데브 프로 아카데미, 이 멤버십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카데미에 라고 해서 답은 B번의 whoever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104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요거는 해석이 필요해요. 4개 다 형용사고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필요한데 우리 ABCD 단어 뜻을 좀 볼게요. A번 시험에 잘 나요.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전달력, 우리 딜리버리에 따라서 잘 이해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이 persuasive는 설득력 있다는 뜻인데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납니다. 이 단어 스피치라는 단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따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tolerant, 이거 인내심이 있거나 아니면 약물 같은 거 내성이 있다. 여러분들 항생제 같은 거 먹다가 중간에 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그거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정해진 복용 기간을 정해주면 그 안에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효과도 없고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뭐 박테리아가 좀 더 강해졌을 때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C번의 conclusive, 결정적인, 확정적인. 데이빗, mandatory, 의무에 꼭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이라는 뜻이고 해석을 해보면 여기에서 모든 직원들은 must go through. 자, go through는 겪고 경험하다는 뜻인데 어떤 트레이닝을 in safety, food safety and first aid. 자, 음식의 안전과 응급처치에 관련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설득력 있는, 인내심 있는, 결정적인, 꼭 받아야만 하는 의무에 제일 적절한 건 데이빗, mandatory가 정답이 되는데 제가 아까 persuasive라는 단어 시험에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동의어 좀 보세요. convincing, 설득력 있는, compelling, 이것도 그렇고요. speech, 주장이라고 할 때 argument, 이런 단어들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mandatory 동의어 있어요. 같이 챙겨주세요. compulsory, 해야만 하는 의무에, 그 다음에 obligatory, 해야만 하는 의무에 라는 뜻으로 2개 다 시험에서 잘 나는 표현들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05번으로 갑니다. 아이고, 이것도 4개 다 비동사 다음에 들어갈 과거분사 형태의 동사를 골라내는 거라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ABCD 단어 뜻을 좀 볼게요. A번에 interpreted, 이거는 해석하거나 아니면 통역하다. 그 다음에 B번에 directed, 지시하다. 뭐 아니면 길을 안내해 주다. 뭐 감독하다. 뜻이 되게 많고요. enacted, 이거는 이제 법률 같은 걸 만들고 제정하다라는 뜻이고요. motivated, 동기를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회사들이 will have to comply with. comply with는 규칙이나 규정을 따르고 준수하다는 뜻인데 additional measures가 명사로 사용이 되면 조치나 방안이라는 뜻입니다. 추가 조치를 따라야만 할 것이다.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자 데이터의 privacy를 보호하기 위해서. once, 뭐 하고 난 후에 새로운 bill은 여기서 계산서가 아니죠. 법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권리장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Bills of Rights, 권리장전. 이 장전이 법안이라는 뜻이에요. 아, 소비자들은 이런 권리를 갖고 있고 환자로서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 그 권리장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법안이
뭐가 되고 나서? 제정되고 나서라고 해서 답은 C번이 정답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표현들이 있어요. comply with 규칙이나 규정을 따르고 준수하다는 뜻인데 자동사인데 시험에서 이 comply 다음에 with 쓰는 문제 시험에 종종 물어보고요. 같은 의미인데 뒤에 자동사인데 뒤에 전치사가 달라지는 녀석들이 몇 개 있습니다. abide 누구? by. adhere to. 자, comply 누구? with. abide by. adhere to. 그 다음에 이거 타동사로 뭐로? obey로 바꿔 쓰셔도 되고 요즘 토익 시험에서 굉장히 애정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뭐냐면 major처럼 이 단어가 동사 명사가 다 되는데 동사와 명사일 때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기출됐던 표현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 일단 measure 동사로는 이제 치수 재다. 우리 뭐 신발 치수를 재거나 허리 치수를 재거나 이럴 때. 근데 이게 명사로 쓰이면 조치나 방안이라는 뜻이고 이때 take란 단어랑 진짜 많이 잘 써요. take measures. 조치를 취하다, 조치를 강구하다. 그래서 그 앞에 이런 단어 preventive measures 하면 예방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나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take the preventive measures. 조치를 취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단어 좀 볼게요. 자, 일단 function 작동하다 뜻 알고 있죠? 동사로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my computer is functioning well. 내 컴퓨터는 작동 잘해요. 근데 이게 이제 명사로 쓰면 작동이나 모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임. 그래서 뭐 회사 야유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컴퍼니 피크닉을 컴퍼니 펑션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extract 이거 이제 추출하다. 땅에서 막 이렇게 석유 같은 거, 원두 같은 거 추출하다라고 할 때 이 표현 쓰지만 명사로 사용이 되면 발췌문, 소설이나 아니면 논문으로부터 일부분 글을 이렇게 뽑아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extract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delegate. 이거는 이제 권한 같은 걸 위임하다라고 해서 delegate A to B, A를 B에게 위임하다. 근데 이게 이제 명사로 쓰이면 대표 한 명 한 명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is는 사실은 그 명사로는 쉬움이라는 뜻인데 쉽지는 않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동사하고 명사일 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동사로 쓰이면 완화하다라고 해서 ease the pain, 고통을 완화하다라는 뜻이지만 명사로 쉬움이라고 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게 편해요. 이 제품은 This product is very popular. 인기가 많아. 왜? Ease of use. 사용이 편리해서 심지어 even the beginner can assemble it. 이걸 조립할 수 있단 말이야. 초보자들도. 그래서 ease of use. 이게 사용이 편리함. 그 다음에 5번 permit. 이게 이제 동사로 쓰면 허락하다. 그래서 permit A가 투하도록 허락한다. 라고 해서 A가 투하도록 허락하거나 승인하다는 뜻인데 이게 명사로 사용이 되면 허가증, 서류의 개념일 때는 얘를 써요. 그래서 우리 외국에서 와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가서 일하는 노동자 분들 있죠. 축구 선수들도 있고 야구 선수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외국에서 일할 때 뭐가 필요해요? 취업 비자가 필요하죠. 그걸 영어로 work permi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퍼미션이 명사 아닙니까? 이 녀석 명사긴 한데 얘는 불가산 명사라 어를 붙일 수가 없고 서류의 개념일 때는 permission을 쓰는 게 아니고 permit을 씁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 parking permit, 낚시 면허, fishing permit, 그 다음에 건물 지으려면 그냥 막 지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building permit이라고 서류의 개념일 때는 permit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추가 포인트 잡아드리는 건 비교적 최근에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높았던 것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다음 여름에도 토익 공부 안 하려면 이거 꼭 챙겨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106번으로 갑니다. 4개 다 품사가 동일한가요? 그게 보이면 좋은데요. 저는 다른 게 하나 보이는데 여러분들 누가? 그렇죠. 데이빗은 접속사로 뭐뭐이지 않는다면이고 나머지 3개는 모두 전치사고 근데 지금 빈칸의 구조를 봤더니 누가 보입니까? 명사, 누구 자리? 전치사. 그러니까 일단은 데이빗은 빼고 3개 중에 하나를 해석을 해서 골라야 되는데 어폰이나 온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이렇게 명사 쓰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 있어요. 받자마자
배송하자마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고 without은 뭐뭇이 없다면 without you, 당신이 없다면.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 표현 아실까요? without reservation. 이거 예약이란 뜻 말고 주저함, 망설임 이런 뜻이 있어요. 혹시 구인 광고 같은 거 보다가 나는 이 사람을 추천해요. 너희 회사에 그 왜 추천사 같은 거 쓸 때 without reservation 하면 주저 없이 망설임 없이 이런 뜻입니다. 이게 토익에서는 예약이란 뜻 말고 망설임, 의구심, 주저함 이런 뜻으로 나와요. C번의 except 전치사로 뭐뭐를 제외하면 그래서 협상에 이 사람의 involvement 이건 관여라 정도로 참여나 관여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might not have been able to acquire. 자, 이 next solution을 acquire 인수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협상에 이 사람의 참여가 없었더라면이라고 해서 답은 B번의 without인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might not have pp가 보이면 앞에 조건절은 if, 주어, had pp가 보여야 되지 않나요? 이게 소위 말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 형태인데 이 if, 주어, had pp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without이나 혹은 but for를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if not for 다음에 명사를 쓰면 가정법을 대신해서 if, 주어, had pp를 써서 but for 플러스 명사, if not for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고급진 거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올림픽 한번 열릴 때, 올림픽 몇 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열리죠. 그때마다 한 번씩 나왔던 이전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할 때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번역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7번입니다. ABCD를 쭉 볼게요. 일단 보기를 살짝 보고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동사와 아닌 게 섞여 있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문장에 동사가 있냐 없냐를 보셔야 돼요. 해석하지 마시고 빈칸 앞에 동사 있어요? 빈칸 뒤에 동사 없죠? 그러면 일단 두 개는 빼고 시작합니다. 누구누구. 그렇죠. A하고 C는 안 되고 B하고 데이빗인데 뒤에 목적어 보이잖아요. 그럼 능동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B번에 credited인데 여기서는 문제풀이 과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기를 봤더니 동사와 아닌 게 섞여 있네. 근데 동사 없네. 동사 써야지. 근데 능수동 봤더니 목적어 보이네. 그래서 능동. 그런데 단어를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ommencement라는 단어는 졸업이라는 뜻도 있고 시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졸업식 때 축사 같은 거 하면 선생님들께서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니 뭐 이러면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마무리를 잘하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이 commencement라는 단어 자체가 졸업과 시작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에서 연설하면서 이 회사의 CEO인 HK가 그녀의 성공을 그녀의 경력 여기서 학생으로서의 경력의 탓으로 돌렸다라는 뜻인데 이 크레딧이 동사로 사용이 되면 A를 이 공로나 업적을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휘 문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게 명사로도 공로나 업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그래서 인구의 회자가 되는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표현 중에 밥상 그 머리 수상소감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 그저 숟가락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그 share a credit이란 표현이 그러니까 이럴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without your support, without your credit,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런 게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할 때 이 credit이라는 단어 동사 명사로 공로나 업적 혹은 동사로 사용이 됐을 때 A to B의 형태로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는 뜻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108번입니다. 이 문제에는요.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만 보고 끝나야 돼요. 이게 해석이 개입되거나 2, 3초 이상 걸리면 문제풀이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일단 ABCD 보세요.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로? A번에 BING 보이니까 그냥 해석으로 이거를 푸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거 해석 필요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해석이 필요한데 BING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주어를 보세요. Freeway가 is reporting, 보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여러분들. 리포트 하는 건 누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라고 해서 얘는 문법적으로 가능한데 해석상 어색한 거고요. 이거는 비동사 다음에 관사 명사가 왔죠. 이게 완전한 문장이 이미 갖춰진 겁니다. 완전한 문장 앞에 들어가서 사용될 수 있는 품사, 부사를 쓰는 거고요.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한정사, 명사가 보이면 한정사는 명사 앞에 붙는 단어들의 모음인데 네 가지가 있어요. 관사, 언, 더, 지시 형용사 써볼까요? 천천히 어나 언이나 더. 그 다음에 이거, 저거, 이것들, 저것들. 그리고 소유격, 수량의 형사 이렇게 한정사, 명사가 보이면 구조적으로 완전한 문장이라 부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플레이버가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거 있죠. 저는 치즈 플레이버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즈, 꾸덕꾸덕한 그런 느낌. 그리고 요즘엔 제가 현강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타코에 빠져서 서울 시내의 맛집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에서도 칠리를 만들어서 아침으로 거의 하루는 반은 제 한 365일이 있으면 한 200일 정도는 제가 베이글을 먹고 요즘에는 거의 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타코를 집에서 먹거든요. 그럴 때 타코 이렇게 시즈닝 들어갔을 때 그 입에 가득 퍼지는 풍미 아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나만 즐거운가요? 자, 그럴 때 It's my favorite. 이런 구조가 보일 때 definitely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구조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문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있죠? This is my favorite 할 때 This is 그래서 막 20번씩 보는 그런 영화 있지 않나요? 저는 있습니다. 그럴 때 This is definitely my favorite 이렇게 쓸 수 있고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비동사 다음에 ing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는데 국어적으로 어색해서 이건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쉬운 문제라고 했는데 bing가 보여서 이건 해석이 개입되는 문제.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한정사 명사가 있을 때 ing가 보이고 부사가 보이면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in the whole country 여기서 사람들이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9번입니다. 야, 이거는 해석이 필요한 문제예요. 이전에 우리가 해석 없이 풀었던 그 문제들 거기서 아낀 시간을 여기다가 막 쏟아 부어야 되겠죠. 우리 A, B, C, D 볼게요. A번 so that 접속사로 뭐뭐 하기 위해서 B번에 even if 접속사 비록 뭐뭐일지라도 C번 오직 뭐뭐일 경우에만 데이빗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시험이 유행이라는 게 있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강세의 의미의 접속사는 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건 정도인데 작년하고 올해 거의 10번 가까이 난 접속사가 있어요. 눈에 띄게. 바로 누구게요? so that입니다. so that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일단 이건 4개 다 접속사라 해석을 해서 푸셔야 되고요. 이 단체가 reaches its fundraising goal this month. It will be blah blah blah. 자, 4 million away from its yearly target. 연례 목표가 있는데 그게 400만 달러가 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 아직 400만 달러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해석을 해서 풀면 이게 내용이 약간 뒤에서 부정적으로 좀 바뀌지 않나요? 가장 적절한 거 답은 비록 얘네가 펀드레이징 고를 이번 달에 도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연례 목표에서는 한 400만 달러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해서 답은 B번에 even if가 정답이 되고요. 이 reach란 단어 여러분들 원래 뭐 이렇게 연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how can I reach you 하면 제가 어떻게 연락드리면 되죠? 라고 할 때 나한테 전화해 이거 아니면 나한테 톡해 뭐 이럴 때 reach가 연락하다는 뜻도 있는데 그 뜻 말고 토익에서 나오는 건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콜로케이션 좀 볼게요. reach의 말뭉치. 자, 일단 reach a decision 하면 결정을 내리다. 결정에 이제 도달하다라는 뜻이고요. reach an agreement 합의에 도달하다. 자꾸 소리내서 혹시 이 강의를 듣는 공간이 소리를 낼 수 있다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잠길 정도로 소리를 내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reach a conclusion, 결론에 이르다. reach a goal, target, 목표에 도달하다. reach a consensus, 이건 이제 합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reach a destination, 목적지에 도착하다. 이런 뜻 말고도 제가 연락하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0번입니다.
make 다음에 빈칸이 있고 prime candidate. 자, 이 사람의 어떤 성취가 만들어준다. 누구를? prime candidate for the recently vacated role. 자, 최근에 공석이 생겼어요. CFO, 최고 재무 책임자에라는 건데 이 make란 단어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 make 자체는 쉽죠. 만들다. 근데 이 make가 문장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뒤에 올 수가 있어서 이건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이 사람의 성취가 그를 만들어주는 거죠. prime candidate, 아주 탁월한 후보자로서 최근에 공석이 된 CFO 직책에라고 해서 답은 D번에 힘이 정답이 되는데 제가 make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녀석이 목적어 하나만 취하는 삼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make a mistake, make a reservation, make a speech. 그런데 make가 사역동사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어요. 난 이걸 이뤄낼 수 있어. 여러분들 이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 한 달 안에 점수가 앞자리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We can make it happen. make it happen, make it happen. 그 다음에 이 make 오형식으로 쓰여서 make me happy, make me a hero처럼 명사나 해용사를 보호로 사용이 될 수 있게 놓을 수도 있어서 make는 삼형식, 사역동사, 오형식 다 된다는 거.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거 말고 최근에 나왔던 표현 중에 이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어찌 번역이 될까요? 이럴 때 making 다음에 무조건 목적격이 아니라 am I making myself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과거분사가 올 때가 있어요. heard.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요?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표현은 여기다가 이 형태를 올바로 골라내세요.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anding 이렇게 물어봤던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게 구어체에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이는 강당에서 어떤 분이 연설할 때 그 뒤에 쪽은 제 얘기 좀 잘 들리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Am I making myself heard? 라면 제 얘기 좀 잘 들리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제가 이런 강의 설명하면서 현강에서 자 오늘 제가 설명한 거 잘 이해되세요? 라고 할 때 Am I making myself? 내가 내 자신을 이해시켜지도록 만들고 있냐? 라고 해서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Am I making myself heard? Am I making myself understood? heard는 제 얘기 잘 들리십니까? understood는 제 이야기 잘 이해되셨어요? 라는 뜻입니다. 요거 시험에 최근에 나왔었어요. 알아두십시오. 111번 4개 다 전치사로 깔렸고 저는 보자마자 2개 빼는데요. 누구? 4개 다 전치사인데 같은 의미의 전치사가 보입니다. 누구? 그렇죠. B하고 C 같은 뜻이라 안 되고 A하고 데이빗 중에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뭐뭐에 따르면이면 A번에 according to 그 다음에 on behalf of는 뭐뭐를 대표해서 자 비평가들의 따르면이 맞겠죠. 이 새로운 영화는 does not have much depth 깊이도 없고 substance라는 단어는 번역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원래 물건과 물체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내용의 충실함, 깊이 이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compared to his earlier works 그의 초창기 작품에 비교해 봤을 때 깊이도 없고 substance 이게 뭐든 그 내용의 충실함도 없다.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시리즈로 가서 1편만 하는 2편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왜 기대치는 많이 올라갔고 저런 영화를 저렇게 만들었네. 근데 2차, 3차, 3편, 4편 이렇게 나오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람 심리적으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야 비평가들에 따르면 이 사람의 새로운 영화는 깊이도 없고 내용의 충실함도 그의 초창기 작품에 비해서 없다라는 거고 제가 그래서 아까 보자마자 BC를 뺐던 게 이게 똑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워낙 시험에 잘 나서 정리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자 읽어보세요. on 관해서 about regarding, concerning, with regard to, with respect to 여기엔 빠져 있지만 pertaining to도 같은 뜻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2번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명사 어휘 문제 ABCD 빨리 뜻 보죠 여러분들. A번에 purpose 목적과 목표 B번 assumption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추정하다는 뜻 말고 토익에서는 책임이나 채무를 떠맡음, 인수라는 뜻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요. texture. 요즘에는 요리 때문에 사람들이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입에 한 입 넣고 이 텍스처가 좀 전에 못 보던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영미권 친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참 그 텍스처를 좀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산낙지 같은 거 입에 넣고서 이렇게 꿈틀꿈틀 씹는 거 보면 정말 그게 이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에게 그 표정으로서만 고통을 주고 싶으면 산낙지를 같이 먹으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쭈꾸미 이런 것들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도 외국 음식 먹을 때 여러분들 그 텍스처가 좀 힘들어서 막 꿀꺽 삼키지 못하는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에센스, 본질과 정수라는 뜻이고요. Just as it did with packaging. 패키징에서 했던 것처럼, 포장지에서 했던 것처럼 이 회사는 changing some product, 제품 내용물을, 구성품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reducing is carbon footprint. 우리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잖아요. 탄소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걸 목표나 목적으로 삼아서라고 해서 답은 A번인데 purpose란 단어를 goal이라고 바꿔도 되고요. objective 이런 단어로 사실 바꿔 쓰셔도 되고 just as 시험에 나오면 3가지 정도 알아두셔야 돼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뭐처럼 마찬가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just as it did with packaging, 포장지에서 했던 것처럼 포장지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을 나타내서 막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있어요. just as I was leaving, 내가 막 떠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정확히 꼭 뭐뭐인 것처럼 do it, 하세요. just as I told you,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단어는 말이에요. 소리내서 따라 읽으세요 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야. do it just as I told you,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113번. 아이고, 이것도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 그러면 빠르게 단어를 뜻을 볼게요. perceive도 이거 인지하고 인식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가 percep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perception, 인식, 인지. 그 다음에 B번에 enforced, 강제로 시행하다. C번에 constructed, 건설하다. David impaired, 손상시키다 라는 뜻이 있고요. 새로운 이 zoning regulation, 규제, 지역의 어떤 규제가 통과된 이래로 그 allowing, 이게 이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allowing이 앞에 있는 규제를. 규제는 규제인데 이 건축물들을 structures over 10 stories high,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 건물의 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10층 높이가 넘어가는 건축물을 허용하는 새로운 그 규제가 통과된 이래로 developers, 개발업자들이 have more apartments building, 더 많은 아파트 건물을 뭐 하고 있다? 짓는 거겠죠. 답은 C번이 정답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최근에도 시험에 거의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since가 지금 여기 보시면 명사가 맞죠? since가 시간의 접속사로 사용이 돼서 뒤에 과거 시점이 오거나 since가 지금처럼 전치사로 명사, 과거 시점에 와요. since the passing, since its beginning, 아니면 since ing 이렇게 동명사가 오면 이게 과거 시점이 돼서 주절의 시제를 꼭 기억하세요. 주절에 완료나 완료 진행 시제가 와서 그 시점 이래로 since taking the lesson, 수업을 들은 이래로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ew program, 새로운 프로그램이 출시나 도입된 이래로 라고 할 때 since have pp, since 다음에 과거나 since 명사 ing가 오면 주절에 완료나 완료 진행 시제 온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4번. 4개 다 부사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A, B, C, D 볼게요. currently, 지금 현재. then, 그때나 그 이후에. to, 역시 너무. is too heavy, 너무 무겁다. to lift up, 들기에. normally, 일반적으로란 뜻이고요. 이 theater가 is undergoing renovation, 새 단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답은 A번에 currently고 대체 가능한 부사들이 있네요. presently, now, at the moment. 답은 A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will not be open to the public until further notice.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문이 열려 있지 않을 거예요. 115번입니다. 보기 보시고 데이빗 동사 아니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문장의 동사 개수인데 빈칸 앞뒤에 동사 보이지 않습니다. 동사 찾는 문제인데 A, B, C, D가 다 동사 아니고 D번은 동사 아니에요. 얘는 명사로 처리란 뜻이고
지금 A하고 B하고 C에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A, B를 쓰게 되면 능동이라 뒤에 목적어 필요해져. 뭘 다루고 처리하는지 목적어 나와야 돼서 안 되고 답은 C번에 is handled가 정답이 되고 companies, offices, 회사 사무실들을 하이어링, 채용하는 거 인디아에서는 처리가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전문 인력 사무소, 전문 인력 회사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로컬 잡 마켓의 답은 C번이 정답이 되고 이제 Part 6로 가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